자, 이번 시간에는 비스포크의 국가별 가격에 대해서 조금 비교를 해드릴 건데 제 옆에 여러분도 아마 아시겠지만 수투 덕후님이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수트만 입고 수트만 사랑하는 수덕그 수덕입니다. 유저들 분들이 본인이 구매에 맞는 옷을 제작을 하면은 그걸 이제 제품화 시키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제품화 되는 게 바로 또 이 수투 덕후님의 어떤 좀 특이한 어떤 비스포크 옷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원래 촬영을 하러 왔는데 이왕 온 거 이것저것 얘기 좀 하자 해서 이제 좀 이번 영상을 또 만들게 됐는데, 왜냐면은 이 수덕님이 워낙 그 외국에서 생활을 좀 많이 오래 하셨던 분이라서 그런 것들을 좀 옆에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특별히 부탁을 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사실은 국내 비스포크 수준으로 굉장히 올라가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많이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싸거든요. 일반인들이 다가가기 되게 어려운 그런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실력은 굉장히 상위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가는 굉장히 싸게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맞춤의 뭐 향후 10년, 20년에 대한 뭐 그런 컨텐츠도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 업계에서 그래도 조금은 앞서 있다라기보다는 조금은 성견 지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어떤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견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컨텐츠를 좀 다뤄보기로 하고 세 나라에 대한 그 비스포크 평균 가격을 좀 알아볼 건데 첫 번째가 이제 영국, 두 번째가 이제 이태리. 여기는 워낙 유명하니까 수트로는.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프랑스입니다. 요 세 군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국입니다. 영국은 너무 잘 알죠. 네, 영국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영국에서 공부를 했던 네. 학창 시절을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활을 해왔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이제 영국 유학을 했을 때는 또 젊었을 때니까 20대. 그렇죠. 20대에는 그 영국에서 수트를 입나요? 수트를 일반적으로 입지는 않는데요. 학교에 갔을 때, 대학에 가서 뭐 신입생 환영회나 혹은 파티했을 때 입는 이제 턱시도 같은 완전 턱시도는 아닌데요. 그래도 이렇게 숄이 돼 있는 까만색의 입는 드레스 코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라펠이 꼭 숄이어야 된다. 대부분 숄이나 혹은 노치드, 피크들은 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 네. 그거 좀 특이하네. 파티라든지 아니면은 거기 어떤 파티나 이런 것들 가면 드레스 코드란 게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때문에라도 수트를 입을 일은 꼭 있다. 네, 꼭 근데 있습니다. 평상시에 입지는 않는데 수트를 입을 일이 있기 때문에 수트는 한 번씩 꼭 구매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는 이제 기성복을 이렇게 사는 건가요? 왜냐면 드레스 코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교 앞에 그걸 하는 데가 또 있어요. 사실은 수트집인데 적게 보는 교복집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복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주변에 네. 지정되어 있는 어떤 샵이 있어서 네. 거기서 이제 걔네들의 드레스 코드에 맞는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를 가야 된다. 네. 뭐 예를 들어 숄라펠로 된 어떤 옷을 입고 와라 이게 아니라 조금 뭔가 좀 지정된 특징들이 있는가 보네. 학교마다 어쨌든 드레스 코드가 비슷한 것도 있고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꼭 저희가 변형을 크게 하시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의 교복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 입고 오면은 뭐 나름대로 다 똑같은 다 옷을 똑같습니다. 네. 교복이네 그러면.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수트 덕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수트를 관심 있었던, 그 당시에도 수트에 관심이 있었던. 네, 물론 있었죠. 왜냐면 수트란 거를 사실은 영국 근처에 솔직히 프랑스랑 이태리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옷 잘 입는 애들이 있어요. 이태리들이 보통 옷을 잘 입는 편이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파리 출신에서도 좀 옷 좋아하는 애들이 잘 입긴 하는데 밤에 놀러 나올 때 그럴 때도 이태리들은 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수트를 입고 나온 경우가 있더라고요. 가끔. 네. 그러니까 수트를 그렇게 평상시에 그렇게 즐겨 입는 옷은 아니다. 즐겨 입는 옷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격식에 맞는 자리라든지, 네. 안 그러면 내가 좀 뭔가 좀 꾸며야 되는 자리, 네. 뭐 이런 경우에만 이제 수트를 입는. 그래도 자켓은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자켓은. 네, 캐주얼 뭐 스포츠 자켓이라든지 음. 그런 식으로 자켓은 많이 입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영국 하면은 정장의 어떤 복식이 탄생된 그런 개념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 하면 또 세빌로라고 하는 그 유명한 거리가. 세빌로 가봤어요? 세빌로는 솔직히 안 가봤어요. 왜냐면 거기 같은 경우 제가 갈 수 있는 넘사벽이었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요. 거기는 세빌로라는 존재는 알고 있는데 거긴 정말로 이제 부자들 이제 성공한 분들만 가는 혹은 뭐 이렇게 귀족들이 간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예 근처도 안 가봤습니다. 이 세빌로라는 그런 상징적인 어떤 거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비쌀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가격이 얼마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이거는 뭐 저희가 이제 유오온핏 어떤 사업 IR 자료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자료를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한 뭐 3년 전의 자료인데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봐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긴 합니다만은 이게 꼭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뭐
어떤 자료에서 뭐 이렇게 이게 따지고 들면 참 애매한 거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격은 4,000에서 5,000 파운드 정도. 이게 파운드 4,000에서 5,000 파운드라니까 감이 안 오는데, 물론 이게 환율이 워낙 그렇죠. 제각각이지만 네. 한 570에서 한 720만 원 정도. 왜냐면 570에 720 이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좀 비싼 데도 있고 또 싼 데도 있고, 왜냐면 그렇죠. 또 전통이 있고 이러면 또 나름대로 또 가격도 올리고, 그렇죠. 자기만의 차별화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요 정도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가격이 비싼데, 또 영국이라고 하면은 또 아무래도 그 상징적 일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 꼭 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 어떻게 보면. 근데 그 합리적이라기보다 인건비가 내려갈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세빌로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제가 봤을 땐 거긴 진짜 비스포크라는 곳이라 생각을 해요. 또 그만큼 받는 곳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 그래서 하여튼 가격이 570에서 한 720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태리인데요. 이태리도 많이 가봤을 거 아니에요? 네, 많이 가봤습니다. 영국에 살면서. 네. 그럼 이태리는 뭐 어떤가요? 영국하고 이태리를 좀 비교한다면 영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옷을 그래 챙겨 입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수트를 입으면 대부분 다 이제 클래식하고 포멀하게 입는 게 굉장히 크고요. 대부분 포멀 핏이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캐주얼은 대부분 영국 사람들은 가장 많이 입는 게 청바지, 티, 그리고 이제 후디라고 해서 이제 후드티라고 해서 모자티를 가장 많이 입고요. 학생들은요. 이태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태리에 가도 그렇고 공부하는 애들도 일반적으로 옷을 또 이태리들 잘 입어요. 그리고 핏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태리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리 놀러 가면은 이제 방문하러 간다 하더라도 옷 잘 입습니다. 그래서 방문회라는 거는 클럽? 그렇죠. 그런데 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딱 옷도 핏에 딱 맞춰서 입고 몸 관리도 좀 하고 그런 애들도 많고요. 옷 입는 거 자켓도 이쁘게 입고요. 그럼 좀 더 마찬가지로 이제 수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영국은 이제 약간 포멀하게 입는 편이고, 예. 또 이태리 같은 경우는 좀 캐주얼하게도 또 수트를 좀 잘 입고 뭐 이런 세미적으로 많이 입는 거를 많이 봤었어요. 세미 정장식으로, 그렇죠. 세퍼레이트라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일단 이 이태리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수트를 얘기할 때 보면은 영국, 이태리, 왜냐면 원단 자체가 또 영국하고 이태리가 거의 메인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패션 업계에서 얘기를 할 때는 이 수트라고 하면은 이태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태리 사람들이 또 옷을 좀 잘 입기도 하고, 잘 입죠. 또 이태리 남성복은 좀 이태리라고 불려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 국가가 이제 프랑스이긴 한데, 프랑스하고 이태리하고의 차이는 남성복은 이태리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여성복은 이제 프랑스라고 이렇게 보통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어떤 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진 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태생은 영국이지만, 그 다음에 이태리에서 그거를 쉽게 얘기해서 약간 좀 이태리 사람들이 좀 상술적인 부분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사를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멋스럽게 변형을 내서 많이 알려지게 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태리가 남성복에서는 메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삐띠 오머나 이런 것들도 이제 이태리에서 열리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태리 사람들이 옷을 또 잘 입고. 이태리들은 서로 약간 옷 입는 거에 대한 경쟁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고등학생들이 무슨 뭐 노스페이스 뭐 패딩을 안 입으면은 이거는 이게 옷이 아니다, 이런 느낌 같아요. 그런 개념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는 그렇구나. 서로 똑같은 옷을 누가 먼저 입고 더 비싼 걸 입느냐 개념인데, 이태리들은 누가 더 이쁘게 입느냐의 개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비싸게 입는 애들도 있긴 했는데 대부분 다 비싸게 입기보다는 이쁘게 입는 게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태리에서는 그런 브랜드나 이런 거에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유럽 친구들 자체가 브랜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명품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없었어요. 네. 그걸 가지고 있어야지만 좀 뭐랄까 내가 있어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아마 옷을 이쁘게 코디를 잘하고 싼 옷이라도 이쁘게 그렇죠. 나한테 잘 어울리게, 네. 남들이 보기 좋게. 네. 약간 좀 우리나라랑 개념이 좀 다르네.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오히려 옷 같은 거 보면은 더 정말 이태리들은 핏을 많이 강조하고 이쁘게 색상 같은 걸 많이 강조하면서 이쁘게 입는 반면에 영국이나 독일 애들은 되게 기본적으로 좀 많이 청바지를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대부분 다 이제 그런 되게 럭셔리 백이라든지 럭셔리 시계 혹은 럭셔리 옷을 입는 문화는 없었습니다. 물론 돈이 많아서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사는 걸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죠. 이제 워낙 이제 그 마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죠.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박싱데이라는 이제 개념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되게 막 겨울철에 막 싸게 파는 거죠. 블랙데이하고 비슷한 거예요. 블랙 프라이데이도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보통 복싱데이라고 많이 얘기를 음. 하는데 이제 그때 대부분 몰리는 거 보면은 솔직히 좀 유럽인들보다는 아시아인이 좀 많이 있었어요. 아. 중국인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뭐 한국인들 있었겠지만 중국인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나라 다 중국인들이 사는 거고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가는 시즌에 유럽 같은 경우는 중고 물품을 사는 샵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지지. 중고 물품 파는 사람들이 그런 걸 구하러 이제 대학교 졸업 시즌에 많이 몰리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외국에서 이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 때 물품을 다 버리고 가요. 그러니까 유학 온 사람들이. 네. 아. 그러다 보면 가장 많이 몰린 데가 어디냐? 중국인이 많이 공부하는 곳으로 다 몰립니다. 그 사람들은 다 대부분 다 명품이나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다 갖고 브랜드 있습니다. 비싼 옷들. 네. 그러니까 가격이 헐값에 내놓을 거고. 네. 그러면 아. 그런 헐값에 그냥 받아와서 그거를 자기네가 조그만 부풀려 팔아도 팔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져와서 사가지고 와서 한국에다 팔면 참 좋겠네. 아, 또 그런 생각. 여튼 약간 좀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게 네. 한국하고는 좀 많이 다른 거. 이게 많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한국이나 중국이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어떻게 있습니다. 보면 좀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문호 개방, 그러니까 어떤 개방이 된 게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렇게 된 경우고,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또 그렇죠. 그렇게 된,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성장을 하다 보면은 반대급부적으로 오는 현상들이 좀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랑은 좀 개념이 다르다. 브랜드의 가치를 모르는 게 아니지만은 브랜드보다는 좀 뭐랄까 코디 중심에 내가 얼마나 이쁘게 입느냐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좀 차이점이 있는데, 이태리 같은 경우가 어떨 것 같아요? 이태리가 비쌀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영국이 비쌀 것 같아요? 이게 평균이에요. 물론 어떤 특정 샵을 비교해 보면은 여기가 더 비쌀 수도 있고 저기가 더 비쌀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비스포크 가격이 어떨 것 같아요? 영국이 저는- 비싸다? 이태리가 비싸다?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유럽 노동비가 다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백화점 가면 좀 이태리 옷이 비싸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이태리가 더 비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태리가 조금 더 쌉니다. 뭐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조금 싼 경향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이냐면은 2,500에서 5,500유로. 유로. 네. 네. 유로면 또 더 싸거든요. 네, 파운드보다. 네, 파운드보다 더. 오, 야. 그러니까 그게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은 300에서 한 700만 원. 그러니까 물론 따지고 보면 거의 비슷한데 좀 싼 것들도 있다는 거지. 왜냐면 시작가 자체가 그 영국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원대였으면은 이태리는 한 300만 원대도 있다. 왜냐면 이태리 같은 경우는 워낙 공방이 많잖아요. 그렇죠. 수제 공방 자체가 또 굉장히 많잖아요. 원단도 원체 많고.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이 비엘라 지역에서 그 많은 원단들을 이태리 내에서 이렇게 공급을 받으면은 정말 우리나라 제일 무지같이 정말 싸게 가져온단 말이에요. 야, 왜냐면은 그럼- 우리가 네. 그 보통 이태리 사잖아요. 거기에는 물류비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배송. 네. 네, 거기서 이쪽으로 날라오려는 그렇죠. 비용.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 있고, 곧 공방이 많다는 거는 또 뭡니까? 이게 좀 경쟁이 좀 많이 붙어서 또 저렴한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닌가. 물론 이게 유명 비스포크 샵 얘기를 말한 건 아니라 비스포크 샵의 어떤 평균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비스포크 샵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비싼 편이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죠. 예, 우리나라 비스포크 샵 중에서는 뭐 300만 원 이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퀄리티 있는 그런 굉장히 높죠. 네. 네. 그 정도면 뭐 최고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그 정도 가격으로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영국보다는 조금 싼 경향이 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태리가 300이면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면 요원피스 2번 이상은 하죠. 아, 그건 그렇습니다. 네. 스포커는 유온핏. 세 번째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많이 가봤어요? 프랑스도 많이 가봤습니다. 네, 그럼 아까 얘기를 할 때 저는 이제 아까 이런 얘기했어요. 이태리는 이제 남자, 프랑스는 여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암만 그런다 해도 프랑스의 여자들이 옷을 잘 입는다? 그 여자들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남자들이 또 옷을 잘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떤 것 같아요? 그 프랑스. 이태리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이쁘게 잘 입는다라는 느낌이 있었으면은 파리 같은 경우도 잘 입는 사람 정말 잘 입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태리만큼 전반적으로 잘 입는 느낌은 아니었었어요. 대중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은 이태리가 한 수 위인데, 예. 그러면은 여자들은 어떤 것 같아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파리에 있다가 잘 입는 게 아니고요. 이태리가 좀 더 그럼- 퍼센테이지 높지 그럼 한 않았나. 가지 좀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제 이태리, 그다음에 프랑스, 그럼 한국은 어떤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서울 뭐 대도시로 봤을 때는 저는 한국도 꽤 잘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전반적으로 잘 입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게 대도시만 봤을 때 말씀드린 겁니다. 뭐 서울, 부산 이렇게 큰 도시들, 대구 이렇게만 봐서 말씀드린 건데 한국이 옷을 못 입냐를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요즘 점점 뒤로 갈수록 더 잘 입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루밍을 더 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태리에 가까워지는 게 아닐까?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한국은 조금 브랜드에 좀 많이 종속이 되어 있는. 네. 근데 요즘에 보면은 왜냐면 이제 브랜드를 좀 탈피하려는 경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중소형 브랜드들 중에서 정말 좀 괜찮은 어떤 제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은 어떤 대형 브랜드 이런 거는 거의 명품 아니면은 거의 뭐 많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네네. 명품이야 어차피 명품으로서의 가치로서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것이고, 여튼 그렇지만 일단 프랑스 같은 경우도 비스포크 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 수트를 얘기할 때는 영국하고 이태리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성복의 메카인 경우, 그리고 대부분의 또 명품들이 또 많이 또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패션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는 유어원핏은 조금 이성적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패션이라고는 좀 감성적인 영역도 많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트, 뭐 예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하고 좀 많이 믹싱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세 나라 중에서 가장 비스포크가 비쌉니다. 아, 예. 프랑스가 가장 비싸요. 예, 가장 비쌉니다. 예전에 프랑스 직공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야, 너 비스포크를 프랑스 너네 나라에서 해본 적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기억나는 게, 양복 맞춤이란 자체가 내가 죽을 때까지 다가갈 수 있는 영역의 그쪽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도대체 얼마길래 지금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한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농담 삼아, 야, 한국에 와서 차라리 비스포크를 해봐. 이런 얘기 한 적도 있긴 있거든요.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6천에서 7천 유로 정도 돼요. 그러니까 6천에서 7천. 그러니까 아까 그 이태리 같은 경우에 거의 가격이 훨씬 더블이 돼버려요. 거의 뭐 밴데요. 시작가가 2,500 유로였는데 야. 여긴 6천이에요, 시작가가. 6천에서 7천이니까 한 750만 원에서 한 900만 원. 야. 제일 싼 데랑 제일 그 비싼 데를 갖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요 정도 가격대에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폭이 좁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폭이 좁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이 가격대에 형성을 하고 있다니까 기본적으로 70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폭인지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좀 특이한 건데, 프랑스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약간 좀 예술, 그 다음에 어떤 그 문화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술이라든지, 그 다음 여성복이 좀 강세고 또 명품이 또 많고 이러다 보니까 가치를 인정하는 분위기? 이 정도는 이 정도 돈을 내야 된다라는 걸 좀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보면서 사실 좀 그런 생각 들어요. 왜냐면은 유오올림픽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가치를 좀 많이 무시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 왜냐면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려면은 가격이 높게 설정을 해서 그런 것들을 또 만드는 사람들한테 조금은 좀 많이 써서 그게 계속 발전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저렴하게만 하려고 하는, 예? 마진을 줄여가면서 이런 것들이 그 가치를 좀 더 좀 뭐랄까 좀 가치 있게 포장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 좀 들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유오온핏을 스타팅 한 게 좀 잘못 셋업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만큼 우리 한국에서는 굉장히 좀 여건은 좋은 여건이죠. 환경은 굉장히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손기술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럼. 또 이온핏 같은 경우는 진짜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다가 정말 고급스러운 디자인부터 다 모든 소재까지 다 가능한데, 우리나라에 이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 오래 못 가냐면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배워 나가는 그게 끊겼어요. 없어 이제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의 장인들이 만약에 이제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장인들은 그렇죠. 수준이 확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은 지금이 딱 우리가 수출하게 적기라고 생각도 전 하기도 해요. 가격도 합리적인데다가 기술은 이제 올라갈 만큼은 굉장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 맞춤을 얘기했을 때 굉장히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왜냐면 할 말이 많아요. 원래는 국가별 비스포크 요거를 다루게 됐냐면은, 원래 이제 갖고 있는 옷 중에 또 프랑스의 유명 비스포크 샵에 있는 디자인을 따라서 만든 비스포크가 있어요. 뭐 저희 쪽에서 제작을 하긴 했는데
그거 만들고 좀 고생을 좀 했지. 고생 많이 좀 했습니다. 고생을 좀 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스포크인데 그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또 조사해뒀던 자료가 있어서 간단하게 좀 다뤄봤는데 다음번 시간에는 그 수트 덕후님이 갖고 있는 프랑스의 유명한 비스포크 샵의 디자인을 따라한 옷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기 이전에 프랑스의 대표 비스포크 샵이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그 브랜드라고 해야 되나? 샵명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는 거의 거의 브랜드급인 것 브랜드, 같아요. 이름만 대도 딱 브랜드라고 인지할 만한 것인 것 같아요.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일본에서는 이미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일본에 이미 진출이 돼 있는 브랜드고요. 음. 한국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수트원에서는 거의 레전드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브랜드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